소득 분배에 대해서는 데이터상의 제한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소득 분배는 상대적으로 막 공평한 편이라고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개혁 1949년이 보다 균등한 분배를 위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과거 토지가 없는 임차인의 1인당 소득이 평균 33%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중요한 기록이죠. 중요한 통계입니다. 평균 임차는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것이 농장 크기에 제한을 준 토지개혁은 불평등한 소득 구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불평등이 증가하는 추세로는 화이트 칼라가 있고 블루 칼라가 있지만 이 불평등 축에는 유사한 국가보다는 나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에 소득 불평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다양한 기술도 이러한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틀은 하나는 쿠즈네스 커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버티드 U 커브. 그러니까 U자를 거꾸로 놓은 거라. 그래서 인버티드 U 커브 하이포테시스라는 건데 이거는 한 나라가 퍼캐피타 인컴이 증가할수록 이쪽으로 가면서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소득 불평등도가 아주 낮다가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사는 거죠. 다 같이 못 살다가 1인당 소득이 급증을 하게 되면은 소득 불평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진위 계수도 높아지고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져서 그럼 선진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보완 조치가 뒤따른다는 거죠. 세금을 과하게 물린다든가.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려서 소득 불평등도를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이런 하이포테시스를 우리가 쿠즈네스 커브라 그러고 인버티드 U 커브 하이포테시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이 정도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안 지났고 조금 이 정도의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위계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요. 진위계수는 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지수인데 어, 여기가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제일 부자까지 인구를 100% 누적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소득 누적률을 이렇게 노란 선으로 표시를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인구 누적률이 50%가 됐을 때 소득 누적은 50%가 안 되겠죠. 왜?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누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계속 누적이 되면 100%가 되겠죠. 따라서 지니 계수는 이 수박처럼 생긴 A가 이 전체 삼각형 A 플러스 B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면은 A가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면은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죠. 완전 균등선은 가령 이 진위 계수가 여기를 지나는 경우입니다. 빨간 선입니다. 50%는 50%만큼 벌었고 70%는 70%만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균등선은 이 50% 선을 그러니까 이 직선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진위계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 또 뭐 타일이란 사람 학자는 그 앙트로피를 통해서 타일 지수를 정의하기도 하는데
거의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위계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타일 지수도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자면 농촌의 소득 불평등도와 도시의 소득 불평등도를 보니까 지니 계수가 농촌은 3위이고 0.32이고 도시 소득은 0.25고 사업 소득은 0.733으로 굉장히 사업 소득은 진위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죠. 일부 잘 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벌고 사업이 시원치가 않은 사람은 아주 적게 벌어서 이것이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자료는 아니지만은 이 1974년이 될수록 이제 최근에 가까워 올수록 사업 및 해외 소득에서 비법인 사업 소득, 농가 소득 제외한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문 간 및 부문 내 불평등 지수 타일 통계치를 보니까 부문 간 불평등도는 1975년이 되니까 0.183, 138로 줄어드는 데 반해서 부문 내 불평등도도 줄어들고 전반적 불평등도도 줄어드는 걸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일 통계치는 불평등도가 한국에서는 줄어드는 것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구 건수별 농가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1960년 센서스에서는 11명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4.5%였는데 1970년 센서스는 3.9%로 그러니까 대가족이 붕괴되는 것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구 원수 및 생애 주기 효과가 도시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소득 그룹이 아주 낮은 그룹에서 높은 그룹으로 갈수록 가구 월간 소득은 계속 늘어나죠. 가구 월간 지출도 늘어나죠. 가구 원수는 비슷하죠. 5명 정도. 그래서 평균 대비 가구 소득은 늘어나지만 평균 대비 1인당 소득도 늘어나고 소득 대비 1인당 지출도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뭐 자세한 통계는 필요 없으니까. 가구 원수 및 생애주기 효과가 농가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을 보니까 농장 크기가 클수록 2.0 이상으로 클수록 어, 소득 대비 1인당 지출이 많은 거죠. 평균 대비 1인당 소득도 많고 평균 대비 가구 소득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장 크기가 클수록. 네. 그건 어느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죠. 미국 및 한국 인구의 연령 분포를 보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1970년에서도 한국의 센터 비중은 20대 34세 여기에 있었죠. 센터 비중이. 미국은 35에서 64세가 센터 비중이 있었고 따라서 미국이 그만큼 올드 에이지드 파퓰레이션인데 한국이 그만큼 영거 에이지드 파퓰레이션인데 최근에 미국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고 한국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역전됐죠. 미국과 한국이. 농촌 가계의 지주 소작농 분포를 보면은 완전한 지주가 굉장히 높아졌죠. 64.6%까지. 왜냐하면 토지개혁의 결과. 따라서 소작농의 숫자는 48.9%에서 0.6%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촌 가구의 소득 그룹별 분포를 보니까 10분위가 이제
가장 많은 그룹별 분포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지역별 1인당 농업 생산액을 보니까 격차가 심하네요. 경기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분배를 보면은 지역적 임금 격차가 감소하는 지역 분포와는 대조적으로 전국적으로 임금 및 급여 소득의 크기 분포는 보다 불평등해지고 있다. 표 200, 125와 126 참조. 1958년부터 72년 사이에 블루 화이트 칼라의 분포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추세와 비슷해진다면 소득 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농촌의 임금 분포를 72년부터 58년 사이에 추적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격차가 심하다가 이것이 노말 분포로 어,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로소득 분포도 상위 10%를 차지하는 것이 1972년에는 25%가 58년에는 20.5%. 따라서 근로자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상위 10%의 소득 비율이.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분포를 보니까 어, 상위 10%의 경우 1958년에서 72년 사이에 19.8%가 늘어났는데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17.3에서 19.4% 비슷하네요. 같이 늘어났고요. 도시 및 농촌의 가계 소득을 보니까 도시 가구 소득을 농촌 가구 소득, 농촌 가구 소득을 도시 가구 소득으로 나누니까 75년이 되니까 84%만 도시 가구 소득에 준한다. 그러니까 농촌 가구 소득이 한 7, 80%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도시 가구 소득에. 한국 국민 소득의 원천을 보니까 대부분은 물론 종업원 보상 농업소득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종업원 보상 농업소득 기타 원천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국민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종업원 보상이 11.2%, 농업소득이 5.1%, 종업원 플러스 농업소득이 8.5%, 자동차 소유 현황을 보니까 어, 법인용이 많이 늘어났고 개인용도 많이 늘어났고 정부도 많이 늘어났고 정부 세수 부담의 분포를 보니까 어, 진위 계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 말은 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65년부터 74년 사이에. 루럴 에어리어, 그러니까 시골의 농촌 사이드의 진위 계수를 보니까 0.347, 0.344, 0.413, 0.468로 최근에 들어와서 좀 악화가 되고 있죠. 루럴 에어리어는. 왜냐하면 대단위 농장 같은 거는 소득이 높고 영세한 농장은 소득이 낮고 하니까 정부 세입 부담의 분포를 보더라도 지출 비율이 소득 비율보다도 작고 소득 비율이 지출 비율보다 높아서 진위 계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위 계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불평등도가 완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 지역과 도시 인근 노동자 사이의 전반적인 분배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기업 소득과 고위 관리자와 전문가의 소득이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불평등 정도의 완만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여 기회균등의 수준이 높은 사회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은 가장 중요한 사회계층 이동 경로이며 교육에 대한 접근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네, 그것이 결국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